아미파 사람들은 장무기와 거미가 탄 썰매를 끌고 서쪽을 향해 사흘째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장무기는 이미 다리가 다 나은 상태라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거미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새하얀 눈밭뿐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하고 잡힐 것 같아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주지학은 장무기가 행군 중에 예전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암시해줘서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는 않았다. 아미파 일행이 이틀을 더 행군하자 눈 덮인 벌판이 끝나고 사방이 온통 모래로 덮인 사막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미파 일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다. 다만 눈밭을 달릴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막에 들어서고부터는 다들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그때 이쪽으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멸절 사태가 손짓을 하자 일행은 황급히 모래 언덕 뒤로 몸을 숨겨 매복했다. 그때 아미파 제자 두 사람이 각자 장무기와 거미 등 뒤로 와서는 칼로 등 뒤 심장 부위를 겨누었다. 혹시라도 매복해 있을 때 장무기나 거미가 소리를 질러 위치를 노출시킬까 염려해서였다. 이쪽을 향해 달려오던 네필의 말은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보고 멈춰섰다. 네필의 말 위에 있는 기수들은 하나같이 눈처럼 하얀 백색 장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앞가슴 도포자락에는 붉은 빛으로 화염이 수놓여 있었다. 아미파의 맞제자인 정연사태가 신호를 하자 일제히 아미파 제자들이 뛰쳐나와 그들을 포위했다. 그러자 말을 탄 네 사람은 함성을 지르며 병기를 뽑더니 급히 말머리를 돌려 동북방 모서리 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정연사태가 마교도들을 놓치지 말라고 소리치자 아미파 제자들이 일제히 그들을 쫓았다. 아무리 그들이 말을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멸절 사태가 여기까지 데려온 제자들은 아미파에서 고르고 고른 정예들이라 경공신법이 보통이 아니었다. 마교도들은 만도라는 칼을 사용하며 저항했지만 아미파 제자들의 상대는 아니었다. 그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겨우 포위를 뚫고 달아나자 학렬이 세 번째인 정어 사태가 뒤쫓아 불진으로 그자의 등허리를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자는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 목덜미에 매달아 놓은 새장 안에서 흰 비둘기 3마리를 꺼내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그것을 본 정연사태가 연꽃처럼 생긴 강철 암기인 철연자 3대를 날렸으나 비둘기 3마리 중 1마리를 놓치고 말았다. 모래 언덕 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멸절 사태가 마음만 먹는다면 달아나는 비둘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으나 멸절 사태는 끝까지 지켜보기만 할 뿐 개입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장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멸절 사태가 왜 거미한테는 직접 손을 댔을까? 제자들의 무공을 봤을 때 거미 정도는 정어 사태가 나서도 충분해 보였는데 굳이 멸절 사태가 직접 나선 데는 그만큼 거미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좀 전에 비둘기를 놔준 것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미파 제자들이 생포한 마교도 4사람을 끌고 와 무릎 꿇린 다음 죽은 비둘기 2마리를 주워서는 다리에 매단 죽통 속에서 동그랗게 말린 종이 쪽지를 꺼내 정연사태에게 주었다. 쪽지를 읽어본 정연사태는 마교 측에서 우리가 광명정을 포위 공격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천은교에 긴급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멸절 사태에게 보고했다. 옆에서 정연사태의 말을 듣고 있던 장무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천은교 교주가 바로 자기 외조부가 아닌가. 기회를 봐서 거미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장무기는 이들을 더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연사태는 사로잡은 마교도들에게 누구를 지원군으로 청했고 어떻게 6문파가 마교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다. 사로잡힌 4사람은 서로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고개를 젖히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며 웃는 얼굴로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 아미파 제자들이 그들의 몸을 살펴보니 각자 주머니 속에 맹독을 품은 실뱀을 감춰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미파 일행이 별소득 없이 행군을 계속하는 가운데 장무기는 정연사태가 말한 6문파 가운데 무당파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해가 떨어지자 아미파 일행은 행군을 멈추고 야영을 했다. 시간이 이경쯤 되었을 무렵 어디선가 낙타 방울 소리가 울려왔다. 잠을 자던 사람들이 모두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방울 소리는 처음에 서남쪽에서 들려오다 갑자기 남쪽에서 들려오고 또다시 북쪽에서 들려왔다. 분명히 낙타는 한 마리뿐인 것 같은데 사방팔방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자 사마귀 처음인 아미파 제자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멸절 사태가 내공을 실어 어느 고인이 장난을 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그러자 좀 전까지 들려오던 방울 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았다. 방울 소리가 사라지자 아미파 제자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기는 했지만 모두가 불안함 속에 사막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 날 다시 행군을 하는데 다행히도 낮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되자 어제와 같은 시각에 또다시 낙타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멸절 사태가 다시 한번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이냐고 호통쳤지만 이번에는 방울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하게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 모두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결국 멸절 사태는 제자들에게 무시하고 그냥 자라고 명했다. 그러자 멸절 사태의 무시 전략이 통했는지 갑자기 방울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새벽녘이 되었다. 간밤에 잠을 설친 일행이 푸석푸석해진 얼굴로 잠자리를 정리하고 출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갑자기 일행 끄트머리에서 누군가 짧은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정어 사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 봤다. 가서 보니 웬 낯선 남자가 코를 골며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간밤에 조를 짜서 돌아가며 야간 경계를 섰는데 어떻게 수경지 안으로 낯선 자가 섞여들었으며 더구나 일행과 함께 있는 멸절 사태는 기감이 예민한 절세 고수였는데 그 기감을 뚫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어 사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코를 골며 누워 자고 있는 남자는 푸른색 줄무늬가 길게 그려진 백색 장포를 입고 있었는데 등을 보인 채 엎드린 자세라 마교도를 상징하는 불꽃이 가슴에 수놓였는지 알 길이 없었다. 정어 사태가 괴인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괴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정어 사태가 불진으로 괴한의 엉덩이를 매질하듯 쳤다. 그런데 그 순간 정어 사태 손에 들려있던 불진이 허공을 향해 쏜살같이 솟구쳐 올랐다. 모든 제자들의 눈길이 불진을 쫓아 하늘 쪽으로 쏠렸을 때 멸절 사태가 정어 사태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푸른 줄무늬 도포의 사내가 어느새 일어났는지 정어 사태를 한 손으로 옆구리에 안아들고는 박장대소를 하며 빠른 속도로 애워싼 아미파 제자들 사이를 헤치고 달아났다. 그 모습을 보고 정연사태와 또 다른 아미파 고수인 소몽청이 병기를 뽑아들고 추격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내의 경공신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여서 정연사태와 소몽청은 따라잡기는커녕 점점 거리만 멀어지고 있었다. 멸절사태는 의천검을 뽑아들고 그런 제자들을 빠르게 지나쳐 앞서가는 사내를 향해 푸른 검기를 날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검기는 한 치 정도 모자라 사내의 등에 닿지 않았다. 그런데 도망가던 사내가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아미파 쪽으로 되돌아오더니 멀리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 뒤를 멸절사태가 빠르게 추격했지만 두 사람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없었다. 그렇게 네 바퀴째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사내가 뒤돌아오며 정어사태의 몸뚱이를 냅다 멸절사태에게 던져버렸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던 멸절사태는 갑자기 눈앞으로 정어사태가 날아오자 천군추로 두 다리에 급제동을 걸면서 양팔로 정어사태를 받아냈다. 그러는 사이 그 사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모래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멸절사태가 정어사태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얼굴은 핏기 한 점 없이 밀랍빛깔로 누렇게 질리고 목덜미에 상처 자국이 뚫려 숨이 끊긴 지 오래였다. 피와 살점이 모호하게 뒤섞여 알아보기 힘든 상처는 분명 이빨 자국이었다. 멸절사태는 이를 갈며 청익보광을 되뇌었다. 정어사태를 죽인 이 남자는 명교의 4대 호교법왕 중 한 사람으로 푸른 날개 박쥐왕이라는 뜻을 가진 청익보광 위일소였다. 명교는 현재 33대 교주 양정천이 후계 없이 죽은 이후 교주 쟁탈전이 벌어져 내분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교주 다음 가는 직책을 가진 좌우 2명의 광명사자와 그 다음 서열인 4명의 호교법왕들 뿐 아니라 오선인과 오행기를 지휘하는 장기사들까지 모두 교주 쟁탈전 중이었다. 명교의 역대 교주들은 성화령이란 물건을 신물로 삼아 교주들끼리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31대 교주가 그 신무를 잃어버린 이후 32대와 33대 교주들은 오직 실력만으로 교주의 권력을 유지할 뿐 교도들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어지고 말았다. 거기다 33대 교주 양정천이 돌연 급사한 까닭은 아직 미궁속이라 더더욱 남 밑에 있기 싫어하는 명교의 순애들 사이에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화산파 장문 신기자 선우통은 이 기회를 틈타 마교를 섬멸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선우통은 소림, 무당, 아미, 곤륜, 공동파까지 합쳐 6문파가 힘을 모아 먼저 총력을 기울여 광명좌사자 양소부터 잡아 죽이고 나머지는 각계 격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6대 문파의 생각과는 달리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자 내부 분열 중인 명교가 힘을 합쳐 대항하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멸절 사태는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이번 전투에서 누구든지 결정적인 전공을 세우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후계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튿날 아미파 일행은 서쪽을 향해 100여리 정도 행군했을 때 서북방에서 병기 맞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미파 일행들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누군가 마교도 3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무당파 육협 을리정이었다. 싸움은 오래지 않아 을리정이 3명의 마교도를 죽임으로써 끝이 났다. 싸움을 지켜보던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멸절 사태는 무당파 장산봉은 저만한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아미파에는 아직 저만한 제자가 없다는 것에 탄식했다. 싸움을 끝낸 을리정이 아미파 일행이 있는 쪽으로 걸어와 인사를 건넸다. 장무기는 하마터면 6째 사숙하고 외칠 뻔했다. 9년 만에 다시 보는 을리정은 조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장무기 기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을리정은 멸절 사태에게 대사형 송원교가 아우들과 3대 제자 32명을 거느리고 일선엽 어귀에 도착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미파를 마중 나온 길이라고 했다. 멸절 사태는 을리정과 나란히 걸으면서 전황을 물었다. 그러자 을리정이 담담하게 무당파는 도착해서 마교의 5기 중에 거목기와 열화기랑 3차례 접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7째 사제 막성곡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천은교를 비롯해서 마교의 지파들이 광명정을 지원하러 대거 출동했다는 이야기도 전하면서 자삼용왕과 청익보광도 합류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전부 전한 을리정이 이제 화산파를 찾아가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정연사태가 나서 점심시간이니 밥이나 먹고 가라고 을리정을 붙잡고는 제자들을 시켜 식사 준비를 했다. 을리정이 아미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를 막 하려는 순간 거미가 불쑥 을리정에게 장호엽과 장무기도 일선엽에 함께 왔는지 물었다. 을리정은 정연사태로부터 거미가 포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마교인이냐고 되물었다. 거미가 자기는 마교와 원수지간이라고 답하자 의아한 표정으로 을리정이 멸절 사태에게 눈길을 던졌다. 거미는 자기는 영사도에만 있어서 중원 무림계의 소식은 잘 모른다고 했다. 영사도라는 말에 을리정은 금화파파와 은엽선생 부부와는 어떤 관계고 또 조카 장무기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거미는 6년 전에 금화파파를 따라 접곡의선 호청우 집에 갔다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면서 장무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거미가 그때 만난 아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때 멸절 사태가 금화파파도 마교와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정파 인물이 아니라 그녀의 제자인 거미를 잠시 억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을리정은 한숨을 쉬며 거미에게 장무기는 죽었다고 말했다. 무당파에서는 접곡의선 호청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을리정을 보내 장무기를 찾게 했는데 그 당시 을리정은 장무기를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며칠 전에 주무연환장의 주인 무열을 만나 장무기가 5년 전 실족하는 바람에 그의 의형제 경천 일필 주장령과 함께 까마득 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장무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미가 기절했고 그런 거미를 주지학이 감싸 안으며 의문이 눈초리로 장무기를 바라봤다. 그러자 장무기는 다른 사람 모르게 고개를 내저었다. 주지학이 내공으로 거미의 기혈을 문질러주자 거미가 의식을 차렸다. 바로 그때 동북쪽에서 남색 불꽃 한 줄기가 허공을 꿰뚫고 기다랗게 꼬리를 끌면서 솟구쳐 올랐다. 을리정은 불꽃 색깔을 보고 조카 송청서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을리정과 아미파 일행이 불꽃이 치솟은 장소로 가보니
송청서가 비단 모자에 하인의 옷차림을 한 세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하인 차림의 세 사람 무공이 대단했다. 그들은 한때 흑도에서 악명을 떨치던 고수들이었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천은교주 은천정이 구해준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은천정에게 투신하여 은무록, 은무복, 은무수라는 이름을 받고 은천정의 종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단순한 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살아생전 은소소조차 이들을 하인이라기보다 사숙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다. 은씨 형제들이 수레바퀴 돌아가듯 쉴 새 없이 방향을 바꿔가며 차륜전술로 공격하니 송청서는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미파 말고도 또 있었는데 맞은편 좌측방 근처의 후토기를 거느린 장기사 안원이 구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쉽사리 아미파는 싸움에 개입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은씨 형제가 승기를 잡고 송청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 순간 을리정이 싸움판에 끼어들며 송청서를 향해 칼을 찔러 넣던 은무록에 칼을 쳐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거미가 빠르게 을리정 옆을 지나 은무록의 뒤로 돌아 들어가더니 은무록의 뒷덜미에 오른손 검지를 푹 찍어 넣었다. 그러자 은무록이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송청서를 공격하던 은무복과 은무수가 달려와 맏형인 은무록을 부축하다 거미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은씨 형제는 그 틈을 타 북쪽으로 달아났고 아미파가 추격하려고 했지만 후토기의 방해로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뒤쫓지 못했다. 멸절사태는 거미에게 무슨 이유로 은무록을 공격했고 방금 사용한 무공이 천주만독수가 맞냐고 물었다. 거미가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말하며 더 답을 하지 않자 멸절사태는 옆에 있는 제자의 검을 빼들어 거미의 손가락을 내리쳤다. 모두가 놀라 거미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나 봤지만 다행히도 부러진 손목뼈가 다 아물지 않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강철로 주조된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있어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은 면했다. 멸절사태는 거미에게 다시는 사악한 무공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검을 걷어들였다. 그러는 사이 송청서가 다가와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다. 송청서는 무당치렵의 첫째인 송원교의 외아들로 강호에서는 옥면맹상이라는 벼로로 불렸다. 그 자리에서 송청서는 주지학에게 반하고 말았다. 송청서는 공동파가 합류하기로 한 곳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사고가 난 모양이라며 함께 서쪽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송청서의 의견대로 15리쯤 행군했을 때 일행은 거대한 모래언덕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모래언덕 서편 비탈진 곳에 30여 구나 되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을리정이 살펴보니 강서 지방에서 온 파양방이 전멸해 있었는데 아마도 마교의 거목기에 당한 것 같았다. 파양방의 방주가 공동파의 기명제자라 아마도 공동파를 돕기 위해 온 것 같았다. 아미파 일행은 시체들을 하나하나 모래 구덩이에 파묻고 봉분을 세워주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서쪽 끄트머리에 세운 모래 무덤의 한복판이 갈라지더니 시체 하나가 불쑥 솟구쳐 나왔다. 그 시체는 순식간에 아미파 남자 제자 한 명을 낚아채서 질풍같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멸절사태와 을리정 그리고 송청서와 정연사태가 즉시 추격했다. 아미파 남자 제자를 납치해 달아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청익보광 위일소였다. 위일소는 저번에 정어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원을 그리며 달아났다. 네 사람이 반바퀴쯤 돌고 났을 때 각자 공력 수준의 차이가 나서 자연스럽게 두 패로 나뉘게 되었다. 선두에는 멸절사태와 을리정이 나란히 달렸고 그 뒤에 송청서와 정연사태가 뒤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만 멀어져 추격을 멈췄다. 위일소의 경공신법은 과연 천하무쌍이라고 불릴만 했다. 송청서는 경공으로는 위일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미파 사람들을 지휘해서 팔괘진을 펼치게 하고는 위일소가 달리는 길목에 팔괘진을 펼치게 했다. 한참 큰 원을 그리며 달리던 위일소는 갑자기 눈앞에 팔괘진이 펼쳐지자 안고 있던 남자 제자를 던지고는 질풍같이 사라져버렸다. 청익보광 위일소는 무공을 펼치고 나면 반드시 산 사람의 더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을리정이 말했다. 또다시 눈앞에서 제자가 죽어나가는데도 막지 못한 멸절사태는 이를 갈며 분노했다. 아미파 일행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야영을 했다.
그나마 머리 잘 돌아가는 송청서가 멸절 사태에게 환심을 사는 바람에 무거웠던 분위기는 금방 화기애애해졌다. 그때 동북방 10여리쯤에서 허공에 황색 불꽃 한 줄기가 꼬리를 길게 끌며 솟구쳐 올랐다. 6대 문파는 긴급 사태의 연락 신호용으로 6가지 빛깔의 불화살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황색은 공동파의 것이었다. 일행은 즉시 불화살이 솟구쳐 오른 방향으로 전력 질주로 달려갔다. 그곳은 밝은 달빛이 내리비치는 사막 한복판에 쌍방이 휘두르는 도강거명이 어지러이 춤을 추는 아수라지옥 같았다. 적은 예금기, 홍수기, 열화기가 주력이었고 그 상대는 공동파, 화산파, 곤륜파였다. 사람들이 즉시 싸움판에 끼어들려고 할 때 송청서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맞은편에 다른 적의 대병력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다. 싸움터 바깥 동북방으로 300척 거리의 세계부대로 편성된 기마대가 대오를 유지한 채 몰려 있었는데 모두 300여 명이 넘는 기마 병력이었다. 일행은 무턱대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야 할지 말지 판단을 낼 수 없었다. 그때 거미가 나서 저들은 천은교 사람들인데 오행기와는 줄곧 사이가 나빠 나서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 말을 듣고 멸절 사태는 병력에 관한 지휘권을 진법의 밝은 송청서에게 줬다. 아무리 멸절 사태가 일신의 무공 높은 막강한 고수라도 대규모 전투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병력을 투입하고 지휘하는 것은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송청서가 살펴보니 곤륜파는 예금기에 우세했고 화산파는 홍수기와 백중지세였으며 공동파는 열화기에 밀리고 있었다. 송청서는 병력을 셋으로 나눠 한 부대는 멸절 사태가, 또 한 부대는 을리정이 맡게 하고 남은 한 부대는 자신과 정연 사태가 선봉에 서서 곤륜파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예금기를 삼면에서 공격하라고 했다. 멸절 사태는 거미가 도망치지 못하게 혈도를 짚어놓고는 칼을 뽑아들고 아미파 제자들을 향해 오늘은 마음껏 살개를 펼치라고 소리치고는 전장을 향해 내달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